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방독 마스크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보호구 중에요. 앞에서 안전모하고 그 다음에 방독 마스크하고 뒷부분에 안전대가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보호구가 실기에서 가장 비중 높게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병에서도 보호구 문제는 꼭 출제됐는데요. 한 80% 가까이가 세 가지에서 나올 확률이 커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안전하 정도? 그리고 나머지보다는 굉장히 비중 있게 높게 나오는 게 안전모, 방독 마스크, 안전대다. 그죠? 그 중에 방독 마스크 공부하도록 할게요. 파과란 대응하는 가스에 대하여 정화통 내부의 흡착제가 포화 상태가 되었다. 우리가 청소기에 청소통 있죠? 먼지통. 거기가 꽉 차버리면 먼지를 더 이상 걸러내지 못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현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화통 내부의 흡착제가 포화 상태가 되어서 흡착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파과다. 그죠? 성능 파괴 이러면 좀 기억이 쉬울까요? 꽉 차서 흡착할 수 없는 걸 파과라 한다. 한 번씩 시험에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과 시간, 파과 곡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전면형 방독 마스크. 앞에서 우리 방진 마스크도 전면형은 눈, 코, 입을 덮는 구조였죠. 그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안면부 전체입니다. 눈이나 코나 입을 덮을 수 있는 구조를 말하겠습니다. 반면형은 눈을 제외했죠. 코하고 입을 덮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안면부에 입과 코를 덮을 수 있는 구조의 방독 마스크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합용이 있죠. 그죠? 복합용 방독 마스크란 두 종류 이상의 유해 물질에 대한 제동 능력이 있는 방독 마스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화합물도 걸러내면서 그 다음에 암모니아도 걸러낼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제동 능력을 가진 건 복합용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겸용 방독 마스크가 있는데요. 요거는 방독 마스크의 성능에 방독 마스크에 방진 마스크 성능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방독 마스크도 유독가스도 걸러내면서 먼지도 걸러내는 방진 기능을 겸했다. 그래서 요거를 겸용이다라고 합니다. 복합용, 겸용 요거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필답형, 작업형 굉장히 잘 출제가 되는 게 방독 마스크 종류하고 시험 가스가 되겠습니다. 방독 마스크 종류는 유기화합물용, 할로겐용, 황화수소용, 시아나수소용, 아황산용, 암모니아용이 있습니다. 시험가스 볼게요. 암모니아용은 암모니아 가스가 꼭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스크가 있다면 여과지에 가스를 보내서 얼마만큼 가스를 걸러내는가를 시험하죠. 근데 암모니아 자체는 액체잖아요.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험 가스는 뒤에 가스 붙는다 기억하시고요. 암모니아 가스 NH3고요. 아황산용은 아황산가스 SO2가 됩니다. 시아나수소용도 시아나수소가스 HCN이 되고요. 황화수소용도 황화수소가스죠. H2S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주의, 그죠? 할로겐용은 염소가스나 증기를 사용합니다. Cl2죠. 할로겐은 염소가스나 증기. 유기화합물용이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시클로헥산. 대부분은 한글로 나오는데요. 필기에 한 번씩 분자식 나올 때가 있습니다. C6H12가 되겠습니다. 디메틸 에테르 CH3O의 CH3고요. 이소부탄은 C4H10이 되겠다. 그죠? 유기화합물용은 시클로헥산, 디메틸 에테르, 이소부탄 세 가지가 되고요. 할로겐용은 염소가스나 증기를 쓴다. 기억하시고요. 또 암기해야 되는 게 방독 마스크 등급이에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방진 마스크의 등급 복습 한번 해볼게요. 방진 마스크는 등급이요. 특급, 1급, 2급 이렇게 구분했죠. 근데 방독 마스크는
고농도, 중농도, 저농도 및 최저농도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항상 굵직한 것부터 비교해서 기억하세요. 방독 마스크 고농도 볼게요. 가스 또는 증기 농도가 100분의 2, 그죠? 100분의 2를 퍼센트로 하면 2%. 저는 이렇게 기억하니까 쉬웠습니다. 암모니아에 있어서는 100분의 3이니까 3% 이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게 고농도가 되겠습니다. 중농도는 가스 또는 증기 농도는 절반으로 줄어서 100분의 1, 그죠? 1%죠. 암모니아는 절반으로 줄어서 100분의 1.5, 1.5% 이하에 사용하는 게 중농도가 되겠습니다. 저농도나 최저농도는 가스 또는 증기 농도가 100분의 0.1, 0.1% 이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게 되고요. 저농도나 최저농도는 긴급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긴급용이 아닌 것이다. 그죠? 다시 한번 보자면 고농도, 가스나 증기가 100분의 2, 암모니아 100분의 3, 중농도는 절반이죠. 가스나 증기는 100분의 1, 암모니아 100분의 1.5, 저농도나 최저농도는 가스나 증기는 100분의 0.1, 긴급용이 아닌 때 사용한다 기억하시고요. 자, 비고를 볼게요. 방독 마스크는 산소 농도가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요거는 방독 아니라 방진 마스크 마찬가지예요. 방진 마스크도 산소 농도가 18% 이상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산소 농도가 18% 미만이다, 그죠? 요거를 우리가 산소 결핍 상태다라고 합니다. 산소가 부족해요. 이때는 뭐를 착용해야 되는가 하면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송기 마스크를 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산소도 18% 미만이고 유독가스도 발생돼요. 근데 마스크의 우선순위는요, 옆에 적어두시는 게 좋아요. 송기 마스크가 첫 번째 1순위입니다. 산소 부족하면은 유독가스 전에 산소 부족하면 사람 죽어요. 그죠? 그 다음이 방독 마스크고 그 다음이 방진 마스크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스크는 송기가 첫 번째, 방독 두 번째, 방진이 세 번째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두 가지 다 산소 농도 18% 이상인 장소에서 착용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고농도와 중농도에서 사용하는 방독 마스크는 전면형을 껴야 돼요. 전면형은 이제 눈, 코, 입을 가린다, 그죠? 그래서 농도가 고농도나 중농도만 되더라도 눈까지 가리는 전면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예.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그림으로 구분할게요. 투시부가 있죠, 그죠? 눈을 가린 거죠. 그래서 투시부가 있으면 전면형이 되겠죠. 연결하는 연결관이 있고 정화통이 있죠. 연결관으로 격리되어 있으니까 격리식이에요. 격리식 전면형이 되겠습니다. 눈을 가리는 투시부가 없죠. 반면형이 되고요. 연결하는 관이 있기 때문에 격리식 반면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시부가 있죠. 역시나 전면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관이 없이 배기밸브 바로 붙어 있죠. 직결식입니다. 이때 투시창이 눈을 하나로 볼 수 있게 해놓은 게 이란식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보니까요, 눈을 가려주니까 전면형이죠. 근데 이란, 이안 이렇게 각각으로 되어 있는 게 이안식이 되고요. 연결 밸브가 없이 바로 연결하는 관이 없이 배기 밸브가 붙었으니까 직결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투시창이 없으니까 반면형이고 바로 붙었으니까 직결식이다. 이렇게 그림 보시고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요 시험가스 조건, 파가농도, 파가시간은 필답형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작업평가도 요즘에 일부 나오는데요. 다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작업평 기출에 출제된 내용 정도 보시면 되니까요.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야, 그죠? 한 번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일한식은 유효시야가 70% 이상, 70% 이상 앞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겹침시야, 좌우가 겹쳐서는 80% 이상 돼야 되고요. 이한식은 겹침시야 20% 이상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안면부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역시나 안면부 내부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다는 건 산소 농도가 낮아지는 거죠. 1% 이하여야 한다. 그죠? 방독 마스크 성능 시험은 크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몇 개만 볼게요. 숨쉬기 쉬워야 됩니다. 안면부 흡기 저항, 안면부 배기 저항. 그죠? 그 다음에 안면부 내부의 이산화탄소는 1% 이하. 이 안면부 내부 이산화탄소 농도 시험. 그죠? 잘 볼 수 있어야죠. 시야 시험. 그 다음에 정화통이 유독가스를 제독해야죠. 효율이잖아요. 정화통 제동 능력 시험. 뭐 요 정도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또 나오는 게 요겁니다. 안전인증 방독 마스크는 안전인증 표시를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안전인증 표시 외에 또 표시해야 될 사항이 있다. 그죠? 첫 번째는 사용상의 주의사항. 산소 농도는 18% 이상에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사용상의 주의사항. 두 번째는요. 외부 정화통 외부 측면의 표시색. 그죠?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정화통이 갈색인 건 유기화합물용, 회색은 할로겐용, 이렇게 색깔마다 용도가 다르거든요. 근데 처음 사용하는 분이 이 색깔을 보고 어떤 용도다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적어둬야 됩니다. 정화통의 외부 측면의 표시색은 뭐를 뜻하는 것이다 적어두고요. 말 그대로 사용 시간을 기록하는 카드예요. 이 방독 마스크는 파과되면 더 이상 못 써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작업장의 농도에 맞게 계산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100분 동안 쓸 수 있는 건데 방진 마스크는 하루 종일 끼지만 유독가스가 발생되는 방독 마스크는 보통 잠시 작업하는 게 많거든요. 어제 10분, 오늘 20분 사용했는 시간을 적어둬야 사용 시간 초과되지 않겠죠. 그래서 사용 시간 기록 카드가 들어가고요. 네 번째는 파과 곡선도입니다. 예를 들어 파과는 제가 성능 파괴라 그랬죠. 계속 이만큼 성능이 좋은데요.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져요. 여기 100분 동안 쓸 수 있는 건데 95분 쓰고 나면 뒤에는 완전히 이렇게 파과가 일어난다. 이런 파과가 일어나는 곡선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인증 방독 마스크, 안전인증 표시 외의 표시사항은 첫 번째 사용상의 주의사항, 두 번째는 정화통 외부 측면의 표시색, 세 번째는 사용시간 기록 카드, 네 번째는 파과 곡선도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흡수제의 종류 한번 볼게요. 방독 마스크 흡수제는 활성탄, 호프칼라이트, 큐프라마이트, 실리카겔, 소다라임, 알칼리 제제 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활성탄, 큐프라마이트, 호프칼라이트, 실리카겔, 소다라임, 알칼리 제제. 이것도 필기나 필답편까지 잘 나오지 않고 작업편 가면 또 한 번씩 출제되는데요. 일단 한 번씩 읽고 지나가시면 작업형에서 암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잘 출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화통 외부 측면의 표시 색이 되겠습니다. 자, 정화통은요, 이 걸러내는 정화통, 유기화합물용의 정화통은 갈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유갈 이렇게 기억할게요. 할로겐용, 황화수소용, 시아나수소용, 그죠? 하나화가 들어가는 건 화회탈할 때 화회 이렇게 기억할게요. 화회, 화회, 그죠? 하나화는 회색이고요. 아황산용이죠. 황이 들어갔죠. 노란색 황색이죠. 그래서 황황, 아황산은 황색, 암모니아는 녹색입니다. 암녹,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외워볼게요. 암녹, 황황, 하회,
유갈, 그죠? 그래서 압록, 황황, 하회, 유갈 이렇게 색깔꼭 구분해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복합용이 뭐였나 기억할게요. 두 개 가스용이다 그랬죠. 두 개 가스에 대한 제동 능력을 가지는 게 복합용인데요. 복합용은 해당 가스 모두를 표시하는 데 2층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통을 딱 쌌는데요. 밑에가 녹색이고 위에는 갈색이죠. 복합용이에요. 그죠? 녹색이니까 요거는 암모니아 가스 제동 능력이 있는 것이고 유갈이죠. 유기화합물에 대한 제동 능력이 있는 것이죠. 두 가지에 대한 제동 능력이 있는 복합용이 되겠습니다. 겸용은요. 앞에서 방진 마스크 기능에 플러스 방독 마스크 기능을 가지는 것이 겸용이다라고 했죠. 백색과 해당 가스를 모두 표시하는 데 2층으로 분리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가 백색이 있고요. 흰색이고 위에 녹색이 있다면 녹색은 암모니아용 방독 마스크고 흰색은 방진 마스크죠. 이렇게 나타내는 게 뭐냐면 겸용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필기에도 간혹 출제가 되는 게 방독 마스크의 유효시간, 유효시간이라 해도 되고요.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시간 또는 성능이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는 파과 시간 똑같은 거죠. 그죠?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장에요. 지금 제가 사이오마탄소의 정화통을 샀더니 정화통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CCl4 10%에 대해서 30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시간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 정화통을 만들어서 시험할 때 사이오마탄소 가스로 시험했더니 사이오마탄소 10%로 시험하니까 30분 동안 걸러내더라 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사업장은요, 사이오마탄소를 10%가 아니라 20% 농도가 발생되고 있어요. 이럴 때는 30분보다 더 쓰겠어요? 덜 쓰겠어요? 한 15분? 그죠? 예를 들어 적게 쓰겠죠? 농도가 높으니까요. 근데 어떤 사업장은 사이오마탄소를 5%밖에 발생이 안 돼요. 10%가 5%밖에 발생 안 되니까 아무래도 30분보다는 뭐 35분이나 길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작업장의 농도, 줄여서 작업장 농도분에 위에는 정화통에 적혀 있는 거예요. 정화통에 표시된 두 가지, 그죠? 정화통에 보면 시험했는 농도, 우리 정화통을 시험했을 때 농도 아까 10%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그죠? 시험했을 때 사용할 수 있었던 유효한 시간이 아까 30분이다. 되겠죠? 요거 두 가지는 정화통에 적혀 있는 두 가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효시간, 파과시간은 작업장의 유해가스 농도분의 시험가스의 농도 곱하기 이 농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시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 단위가 분이면 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기 마스크는 어디에서 착용해야 한다 했죠? 옆에 적어 볼게요. 산소 농도 몇 퍼센트? 산소 농도 18% 미만에서 사용해요. 그죠? 산소가 부족할 때 산소 결핍 상태라고도 하죠. 산소 농도 18% 미만인 장소에서 사용한 게 송기 마스크다 정도 아시면 되고요. 자, 요것만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송기 마스크 종류나 등급인데요. 호스 마스크, 에어라인 마스크, 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가 있습니다. 호스 마스크는 호스를 통해서 바깥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에어라인 마스크, 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는 우리 에어라인을 통해서 압축 공기 같은 걸 불러넣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송기 마스크는 호스 마스크, 에어라인 마스크, 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가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참고하시고 그림 부분은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풍기형 호스 마스크 분진 포집 효율인데요. 자, 마스크의 분진 포집 효율은 앞에서 방진 마스크,
그죠? 자, 잘 나오고요. 호수 마스크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전동식이 99.8%, 수동은 95% 이상이다. 그냥 참고 보고 지나갑니다. 송기 마스크 성능 시험도 한번 참고로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동식 호흡 보호구도요. 잘 나온 적이 없어요. 뭐다라는 것만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전동식 보호구란 몸에 전동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동기 작동에 의해서 여과된 공기가 호흡 호스를 통하여 안면부에 공급되는 형태의 보호구입니다. 몸에 전동기를 착용해서 전동기에 의해서 여과된 공기가 공급되는 게 전동식 보호구다. 뭐, 요 정도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림 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 요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보호복 넘어가 볼게요. 자, 보호복 중에서 방열복이 있다, 그죠? 방열복은 이제 더운 작업장에서 화상이 우려되는 작업장에서 입는 건데요. 보통은 TF에 보면 소방관들이 입고 계시는 예, 입으시는 옷 있죠. 알루미늄으로 필름으로 증착된 그런 옷이 방열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열복은 내열 원단이란 내열 섬유에 유연 접착제를 바르고 알루미늄이 증착된 필름을 접착시켜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 원단을 말합니다. 방열 상의가 있습니다. 바로 상체에 입는 옷입니다. 방열 하의는 하체에 입는 옷을 뜻해요. 상하의가 붙어 있는 일체복이죠. 방열 상하의가 연결되어 있는 옷이고요. 손에는 방열 장갑이 있습니다. 손에 끼는 장갑이고요. 방열 두건이 있는데요. 요거는 작업형 나오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열 원단으로 제조되어서 방열 두건 안에는 안전모와 안전 렌즈가 일체형으로 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열 두건에는 안에 안전모 플러스 보안경 기능이 있다. 그래서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모두 찾으시오. 방열 두건을 쓰고 그 위에 안전모를 또 쓰는 거는 아니다. 그죠? 안전모 기능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열복의 종류 볼게요. 위에 있는 방열 상의, 밑에 하의, 하나로 된 일체복. 그 다음에 손에는 방열 장갑이에요. 그리고 얼굴하고 머리, 얼굴, 목까지 보호해줘요. 요거를 방열 두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돼요. 방열화 있어요, 없어요? 아예 적을게요. 방열화라는 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 상의, 하의, 일체복이고 장갑이 있고 방열 두건 이렇게 생겼죠. 자, 방열 두건의 사용 번호, 방열복 질량인데요. 이것도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필기나 필답형은 나오지 않고요. 작업형에 가면 이게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뭐 이런 질량 같은 게 작업형에 출제되었는데요. 그것도 지금 다 암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시험에 기출된 것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죠? 지금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호복에는 방열복이 있고요.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는 화학물질용 보호복이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나 세부적인 건 필요 없죠. 자, 앞 시간에 방독 마스크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안전대다라고 말씀드렸죠. 별표하겠습니다. 안전대는요, 높이나 깊이가 얼마? 2m 이상 뭐가 우려될 때였죠? 추락이 우려되는 작업에서 작업자가 착용하는 게 바로 안전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m 이상 추락이 우려되는 작업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벨트란 신체 지지 목적으로 허리에 작용하는 띠 모양을 부품, 그죠? 허리에 매는 띠가 벨트 되겠습니다. 자, 안전그네란 신체 지지 목적으로 전신에 착용하는 띠 모양의 것을 말하고요. 상체 등 신체 일부분만 지지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자, 지탱벨트란 U자거리 사용할 때 벨트와 겹쳐서 몸체에 대는 역할을 하고,
젬줄이란 벨트나 안전그네를 구명줄, 구조물 등 기타 거리 설비와 연결하기 위한 줄을 젬줄이다라고 합니다. 자, 뭐 요거는 참고로 지금은 보고 지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추락 방지대란 한번 볼게요. 신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 잠김 장치를 갖추고 젬줄과 수직 구명줄에 연결된 금속 장치다. 이 정도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블록이란 반드시 뭐와 연결하냐면 안전그네와만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락 발생 시 추락을 억제하는 자동 잠김 장치. 안전블록 안에요. 줄이 이렇게 감겨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거를 메고 이렇게 추락하는데 줄이 끝까지 쫙 풀려버리면 사람 땅에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지는 충격이 있으면 줄이 더 이상 안 풀려서 사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자동 잠김 장치가 갖추어져 있고 젬줄이 자동으로 수축하는 장치를 안전블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안전블록의 정의는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블록은 안전그네와 연결하고 추락 시에 추락을 억제하는 자동 잠김 장치가 있으며 젬줄이 자동으로 수축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자, 나머지는 뭐 그냥 참고로 읽고 지나가시기 바라고요. U자거리란에서 안전대의 젬줄을 구조물 등의 U자 모양으로 돌린 뒤에 훅이나 카라비너를 디링해 신축 조절기를 강링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U자 모양으로 돌리는 게 U자거리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개거리란 젬줄의 한쪽 끝을 디링에 고정하고 훅이나 카라비너를 구명줄에 고정하는 거리.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요거는 그림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에는 현재 그림이 빠져 있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봇대에 이렇게 발판의 폭이 불안할 때요. 사람이 여기 서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허리에만 이렇게 줄을 매려니까 발판이 불안해서 추락 위험이 커요. 이럴 때는 보조줄이 있어서 전봇대에 이렇게 보조줄을 한 바퀴 구조물에 돌리고 구조물에 돌린 걸 허리하고 연결해요. 요 구조물에 돌리는 띠가 있는 걸 U자거리라고 합니다. 어떨 때 쓰냐면 안전한 발판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쓰는 게 U자거리예요. 이렇게 대부분이 전선 위 작업, 전봇대 위에서 작업할 때,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요, 굉장히 넓은 아파트 옥상에서 작업한다 할게요. 발판 폭은 충분히 넓어요. 여기를 걸어 다니면서 작업하면 돼요. 하지만 높으니까 추락 위험이 있다, 그죠? 이때는 거치대예요. 안전대 허리에 메고 요거를 거치대 줄에 바로 걸어요. 바로 건다고 해서 일개거리라고 합니다. 젬줄의 한쪽 끝을 디링에 고정하고 훅이나 카라비너를 디링에 고정하고 구조물에 고정하고 이렇게 바로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는 게 일개거리다. 그죠? 요거는 어느 경우에 사용하는가 하면요. 안전한 작업 발판이 확보되어 있을 때는 바로 거는 일개거리를 쓰고 안전한 작업 발판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구조물의 U로 돌려주는 U자거리를 쓴다 정도 지금 기억하시고요. 뒤에 넘어가면 다시 배우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 이렇게 매는 줄이 젬줄이 되고요. D자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이걸 D링이라고 하고 카라비너입니다. 그 다음에 팔자 모양으로 생긴 링이라고 해서 이걸 팔자링. 끼우도록 되어 있는 게 훅이 되겠죠. 그죠? 자, 일개거리용 안전대는요, 보면은 허리에 매는 벨트에 바로 걸 수 있는 훅하고 젬줄이 있죠. 근데 U자거리는 보면 벨트가 있고요.
요 벨트를 연결하는 훅이 있는 거, 두 개를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구조물에 돌려주는 U자로 된 줄이 보조줄이 있죠. 요 U자로 된 줄이 추가로 있는 게 뭐다? U자 거리용 안전대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그네는 어깨와 다리 사이에 끈을 메어서 추락했을 때 그네에 탄 것처럼 추락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안전그네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추락을 방지하는 추락방지대가 되겠습니다. 죔줄이고요. 이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수직 구명줄이죠. 요거는 충격 흡수 장치가 되고요. 안전블록이다. 그죠? 자, 이런 거는 전부 다 작업편 가서 다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서부터 중요한 게요. 안전대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안전대는 벨트식이 있고 안전그네식이 있습니다. 벨트식은 허리에 띠로 매는 것이고요. 안전그네식은 어깨와 다리 사이에 띠를 메어서 그네를 탄 것처럼 추락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벨트식은 일개거리용, U자거리용. U자거리용은 구조물에 U로 돌리는 줄이 있는 거였고, 일개거리용은 허리에서 바로 구조물에 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전그네식은 추락방지대, 안전블록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대의 종류는 벨트식, 안전그네식이 있고, 벨트식은 일개거리용, U자거리용, 안전그네식은 추락방지대, 안전블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대를 네 가지로 구분하면 일개거리용, U자거리용, 추락방지대, 안전블록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안전블록이 부착된 안전대의 구조입니다. 역시나 이 부분도 필기에 잘 나오지 않고요. 작업형에 가면 또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안전블록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안전대는 뭐만 사용할 수 있다? 안전그네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블록 안에는요. 이렇게 아까 되어 있었잖아요. 이 안에 줄이 감겨 있거든요. 정격 사용 길이가 명시, 안에 줄이 몇 미터다 명시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안전블록의 줄은 합성 섬유 로프 되고요. 웨빙, 와이어 로프까지 됩니다. 그죠? 줄은 합성 섬유 로프나 웨빙이나 와이어 로프이어야 하며, 와이어 로프일 때는 최소 지름이 4mm 이상, 다시 말하면 0.4cm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락방지대가 부착된 안전대의 구조, 이거는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차광보안경, 그죠? 자, 우리가 안전인증 대상 보안경에 두 가지 있었죠. 빛을 차단하는 차광보안경 또는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이 안전인증 대상이었습니다. 차광보안경에서 필터 렌즈나 플레이트, 필터 렌즈 또는 필터 플레이트는 유해 광선을 차단하는 원형이나 변형 모양의 렌즈를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커버 렌즈. 필터는 걸러내야 되니까 유해 광선을 걸러낸다 기억하시고, 필터 렌즈나 필터 플레이트는 유해 광선 차단합니다. 커버 렌즈나 커버 플레이트는 분진이나 칩이나 액체 약품 등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게 바로 커버 렌즈. 커버는 덮개죠. 그래서 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덮는다 기억하시고요.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렌즈는 커버 렌즈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사용 구분에 따른 차광 보안경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차광은 빛을 차단하죠. 자외선을 차단하는 자외선용, 자외선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씁니다. 적외선을 차단하는 적외선용, 역시나 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쓰고요. 자, 복합용이죠. 요거는 자외선, 적외선이 함께 발생할 때는 복합용이고요. 그 다음에 용접용이 있습니다. 산소 용접 작업과 같이 자외선, 적외선, 강렬한 가시광선이 발생될 때는 용접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광 보안경의 종류는 자외선용, 적외선용,
복합용, 용접용 이렇게 네 가지가 된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머지 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접용 보완면 나왔습니다. 그죠? 용접용 보완면이란 용접 작업 시에 머리와 앞면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지지대를 이용하여 고정하며 적합한 필터를 통해서 눈과 앞면을 보호하는 보호구이다. 그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이것도 한 번씩 나오는데요. 지금은 그냥 보고 지나가고요. 출제되었을 때는 출제된 내용 문제를 가지고 또 암기하겠습니다. 용접용 보완면의 투과율, 그죠? 얼마만큼 보완면이 빛을 투과하는가라는 건데요. 커버 플레이트는 89% 이상. 자동 용접 필터는 낮은 수준의 최소 시감 투과율이 0.16% 이상이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지금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음용 기막의 기덮개. 역시나 기막의 기덮개 중에서도 안전인증 대상은 방음용 기막의 기덮개였죠. 자, 그래서 요거는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방음용 기막에는 웨이도에 삽입하는 거죠. 그죠? 웨이도에 삽입이나 웨이 내부, 웨이도 입구에 반삽입함으로써 차음 효과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방음용 기덮개는 양쪽 귀 전체를 외부에 이렇게 덮는 걸 기덮개다라고 합니다. 네, 나머지는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막개나 기덮개의 종류와 등급 보겠습니다. 기막개는 1종이 있는데요. 1종은 기호로 EP-1이다라고 표시합니다. 기막개 2종은 EP-2가 되겠습니다. 기덮개는 종류가 없죠. EM으로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기막의 1종 EP-1, 기막의 2종은 EP-2. 기덮개는 EM이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기막의 1종 EP-1은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합니다. 자, 2종 EP-2는 주로 고음만을 차음해요. 회화음은 뭐냐면 대화하는 소리죠. 우리가 대화 소리까지 차단해버리면 이 소통이 안 되어서 또 위험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고음만을 차음하는 이런 보호구 착용합니다. 자, 요거 기막의 기덮개 등급과 종류는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보호구 공부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번에 했던 내용 중에는요, 방독 마스크와 안전대 정도, 그죠? 별표 내용 위주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또 별표 3개입니다. 안전보건 표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